이제는 주목 2기업입니다. 확실히 월요일 날은 전달할 게 좀 많아가지고 숨이 좀 가파르네요.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나온 게 없었는데 와 그래도 이 디어가 아주 재미있는 또 이슈를 만들어 줘가지고요. 오늘 디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디어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MG5님이라고 했었나? 누구였죠? 뭐 어제 제가 점심에 뭘 먹었는지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 요즘 뭐 그런 국면이라서 예 맞아요 수표님 이번 주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주는 좀 저희가 많이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어로 넘어가서 세계 최대의 농기계 제조업체인데요. 지금 주가 441.47달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0.9% 올랐는데요. 디어가 뭐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뭐 52주 신고가 이게 아니고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농기계 업체가. 자, 그런데 이 크레딧 스위스의 제이미 쿡 애널리스트가 내년은 또 다른 강력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해는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447달러에서 581달러로 30%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사상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 목표 주가가 447달러였잖아요. 이제 다 온 거였거든요. 다 오니까 사실 사상 최고가면 애널들은 약간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시장 수익률을 너무 많이 상회했다라고 해서 깎을 수가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그랬으면 이게 투자 의견이 아마 중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중립으로 바꾸지 않고 여전히 얘는 계속해서 시장 수익률을 웃돌 거야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아예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자, 우리 디어 농기계 성희림님이셨구나. 네, 그래서 이 소식 한번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디어 어떤 기업이었냐? 이 기업이 1837년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185년 전통의 기업이죠. 세계 1위의 중장비 농기계 업체입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니까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잔디 깎는 기계, 이런 농기계 이쪽 비중이 한 64% 정도가 되고요. 건설과 임업 장비도 취급을 하는데 이게 한 전체 26% 됩니다. 그리고 그 중장비 매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융 서비스 외에 기타 업무까지 다 모은 게 약 10% 정도 되는데 이 금융 서비스보다는 시장에서는 잔디 농기계, 건설 장비 이쪽이 이제 핵심 사업군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185년 된 농기계 업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가 붙는 기업이에요. 가장 혁신적인 기업. 농기계의 테슬라라는 수식어가 나오고 있는데 디지털 농업의 이제 선두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 왜 CES 다들 아시죠? 세계적인 전자 IT 전시회.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이제 획기적인 제품들을 많이 선보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 CES에서 24시간 가동하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면서 핫 이슈가 됐었고요. 올해 CES에서는 또 연설을 기조 연설을 하기도 하는 등 이 혁신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농기계 185년 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의 이 선입견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혁신의 또 아이콘이 됐을까 봤더니 꾸준히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해요. 계속 변신하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 5년간 10여 개 기업에 대한 M&A를 또 추진을 했는데 M&A 한 기업들이 뭔가 봤더니 GPS 위치 추적하는 거, 자율주행, AI 이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대부분 M&A를 했고 이를 통해서 디지털 농업화를 계속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 트랙터 이게 왜 중요해? 지금 인건비 되게 높잖아요. 인건비를 낮추죠. 기계로 하니까. 거기에다가 생산성도 향상돼요. 24시간 계속 일할 수 있는 기계니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이제 배당 확대도 꾸준히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는 점에 있어서 존 디어가 그런 기업이었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23일 아마 저희도 특징주로 이 디어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매출 155억 지금 이 디어 같은 경우에는 10월 결산이니까 8, 9, 10
요게 2022 회계 연도의 이제 4분기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게 다 기준이 달라서요. 그래서 이제 4분기라고 하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매출 155억 4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요. 예상치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 EPS도 7.44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80% 급증했습니다. 예상치 훌쩍 넘었죠. 그러면서 이게 끝이냐? 오, 노노노. 2023년 순이익 목표치를 80억에서 85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2022 회계연도의 순이익이 71억 달러였으니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장 예상도 79억 달러였는데 목표치의 하단이 시장 예상보다도 높아. 이건 뭔가 오겠다라는 거죠. 자,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 미친 듯이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제시했던 목표가보다 더 높은데 거기에서 앞으로 실적은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높였는데 우리 좀 나쁜 소식부터 볼게요. 자, UBS와 JP모건은 중립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높인 게 현재 주가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종전에는 이제 더 낮았는데 UBS 같은 경우에는 뭐 374달러 제시했다가 452달러로 훌쩍 높였지만 현재 주가에서 별 차이가 안 나죠. 한 2%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고, 자, JP모건은 440달러를 제시하면서 맨 앞에 있는 그 퍼센트지가 지금 주가 대비 상승 여력, 하락 여력이거든요. 조금 밀려야 돼. JP모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크레딧 스위스가 기존의 447달러를 582달러로 높이면서 추가 상승 여력 여전히 32%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아구스 리서치, 이제 리서치 업체인데 얘도 목표가 높이면서 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 제시했습니다. 얘는 여전히 매수 의견이고요. 모건 스탠리도 424달러에서 522달러로 높이면서 18%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비중 확대해라 라고 했고, 웰스파고도 역시 485달러로 높이면서 여전히 비중 확대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벤진가에서 집계한 기준인데요. 이 외에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티펠 얘네도 목표 주가 다 상향을 했거든요. 자, 근데 현재는 보면 이 주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 사상 최고가 행진이에요. 이게 지금 5년 차트를 제가 나타낸 거고 맥스로 해놔도 그냥 지금 제일 꼭대기인 상황인데, 그래서 월가에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이 65%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비중이. 그리고 이제 중립이 한 8, 중립 의견이 한 26명 중에 8명 정도가 중립이고 비중 축소가 1명 정도인데, 목표가 평균이 지금 441달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없다라고는 봐요. 그러니까 중립이라던가 비중 축소를 제시하고 있는 애널들이 아직 목표가 변동을 크게 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목표가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게 변화가 없다라는 건 이제 고점 아니야라는 인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지금 전망치 상단이 582달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582달러가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상향 조정하면서 제시한 가격이 이거잖아요. 크레딧 스위스는 최고 목표가를 지금 월가 중에 제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뭔가 확신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 자, 그래, 크레딧 스위스는 뭐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졌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존 디어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이 있다. 경쟁이 그만큼 확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산업 전망이 여전히 견고해.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 가시성이 이어져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실적 전망도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농기계도 이제 대형 사이즈, 소형 사이즈가 있는데 그런 대형 농기계 수주가 2023 회계연도 3분기까지 꽉 차 있더라. 게다가 주문 속도도 여전히 가빨라서 이게 내년 목표치를 뭐 그냥 단숨에 다 해칠 수 있어라는 거고요. 건설 장비 수요도 강력해. 왜? 지금 석유, 가스, 인프라 투자 확대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본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 중소형 농기계, 잔디기계도 수요가 여전히 탄력적이고 3분기 기준 70%까지 주문이 완료되어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어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내년에 90억에서 95억 달러의 현금 창출 자신감을 내비쳤다. CFO가. 그래서 이렇게 현금 창출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지금 4분기에만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추가적인 이 정도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를 했을 때 여전히 디어는 내년에도 주가는 더 간다. 30%더 오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이렇게 막 펌프질을 해버리면 디어 하는데 사실 사상 최고가 기업은 사실 약간 몸을 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좋지 않게 보는 UBS에서는 그럼 뭐라고 보는지 균형감을 찾기 위해서 좀 봤는데 그래 건설 기계 부문은 좋을 것 같아. 왜? 인프라 지출 확대가 되고 있는 거 인정해. 그에 따른 수혜 있을 거야. 오케이 이건 인정. 하지만 농업 기계 부문은 봤을 때 사이클상 이미 정점을 찍었어 라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1, 2년 새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라는 건데요. 그 내용은 사실 이 농기계 수요가 많아지려면 이 농부들의 수입이 늘어야지 농기계를 교체를 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크라이나가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분홍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농기계 수요가 이제 교체 수요가 많았다라는 건데 지금 농산물 가격도 사실 어느 정도 조금씩 하향 안정이 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사이클상 좀 정점을 지났다고 보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이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고려를 하면 글쎄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의견들을 여러분들도 종합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이 맞는 논리가 뭘까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